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셈법이 다르다. 그 세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나눗셈으로 생각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굉장히 고가예요.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 때 어떻게 셈을 하느냐. 가난한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만 원짜리를 내가 10년을 탄다고 생각하면 1년에 20만 원 꼴이다. 그러면 1년에 20만 원이니까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7,000원 정도겠지. 그리고 그것을 하루로 나누면 17,000원 나누기 30 하면 하루에 한 600원 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0원, 오케이. 내가 이 자전거 타면 운동하는데 내 몸도 좋아지고 할 텐데 내가 하루에 600원 투자 못 하겠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싼 거거든요. 굉장히 싸 보이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덜컥 사게 되는 거죠. 이게 가난한 자는 나눗셈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금액을 쪼개서 작은 금액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소비를 그냥 마음껏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반대로 부자들은요, 이런 나눗셈 방식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곱셈 방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커피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커피 한 잔 한 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5,000원 정도 하는 거, 그 5,000원만 생각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아낀다고 큰 부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원. 하루에 5,000원이지만 이걸 한 달 내내 마신다고 하면 한 달이면은 15만 원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걸 1년까지 하면은 15만 원 하면 180만 원. 거의 200만 원 돈.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끼면,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안 사 먹고 사무실 가서 마시든지 집에 가서 마시든지 하면 1년에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낄 수가 있다.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을 게 아니다라고 절제를 하는 거죠. 물론 그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을 아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지는 않는 거지만 그런 마인드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해서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난한 자는 나눗셈으로 많이 생각한다. 이 가난한 자들이 나눗셈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노린 방법, 그런 경제 시스템이 뭐냐면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죠. 전체 금액으로 생각하면은 5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은 한 달에 굉장히 작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돈을 지불하는, 카드를 긁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고서 덜컥 카드를 긁게 만드는. 우리는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는 차별액을 계산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차별액.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목돈이 생겼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무엇을 사는지 그 계산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가난한 자는요, 이 5천만 원을 갖고 차를 삽니다. 근데 그 차도 본인의 형편에 맞지 않게 5천만 원이 있을 때 1억짜리 차를 사는 겁니다. 1억짜리를 할부로 얻어서 사는 거죠. 그리고 1억짜리 차를 5천만 원 내 돈 내고 나머지 5천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하면 2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그 외제차, 멋진 외제차를 타면서 남들에게 좀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가로 자기 돈 5천만 원도 쓰고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자는 어떤 것을 사냐면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산을 사는데, 제가 부동산을 잘 아니까 예컨대 이런 걸 사는 겁니다. 한 1억대의 상가를 사는 겁니다. 상가를 사면서 내 돈 5천만 원과 한 적당히 대출을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한 5천에서 1억 정도. 대출 이자를 내고도 그 상가 월세를 받아서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차를 산 아까 가난한 자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를 산 사람들은 그 차를 산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을 계속 마이너스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은 차를 안 사고 상가라는 자산을 산 대가로 매달 50만 원의 순수익이 생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짓 50만 원 수익 때문에 난 이걸 포기하기 싫다. 그까짓 50만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의 셈법은 다른 겁니다. 그까짓 5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합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했을 때는 마이너스 200, 이걸 했을 때는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버리면 250만 원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매달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차별액까지 계산을 한다, 부자는.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주로 사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목돈이 생기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셈법을 적용시키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 계산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산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자들은요, 들어올 돈은 작게 계산하고 나가는 돈은 크게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유튜브에서 잠깐 제 아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 초기에 제 아내에게 이제 저희 집에 이 돈 관리를 다 맡기고 이러고 했는데, 초기에 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제 아내가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짜고 이제 할 때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저희가 맞벌이를 할 때 들어오는 수입이 저하고 제 아내가 합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됐다. 한 500만 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제 아내는 꼭 500으로 계산을 안 하고 4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 400으로 계산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우리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다 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들어올 돈은 한 80% 정도 자기는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예산을 짤 때요, 다음 달에 지출 계획을 가계부에다 적는데, 지출 계획은 굉장히 부풀려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다음 달에 어디 주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대략 계산해보면 여행 경비가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0만 원으로 가계부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비 같은 것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것도 한 5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부모님 용돈도 50만 원 정도였는데 한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대부분 다 한 20-30% 정도를 부풀려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갈 돈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넉넉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두면 그러면 나중에 마이너스가 날 일이 없더라. 본인은 그동안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요, 실제로 나중에 한 달치 결산을 하고 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매달 우리가 예산을 짰던 거에서 꽤 큰 금액이 여윳돈이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지출과 수입을 생활하다 보니 저희는 지금 결혼 생활 벌써 한 18년 정도 됐는데 18년 동안 신용카드 그 할부를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 지출과 수입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예산을 짜고 거기에 엄격하게 지출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런 현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대할 때 나는 혹시 그 반대는 아닌지, 나한테 들어올 돈은 좀 크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갈 돈은 좀 작게 계산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항상 마이너스가 나고 돈에 좀 허덕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을 대하는 셈법 3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나눗셈으로 계산한다. 자, 두 번째, 부자는 차별액을 생각한다. 그래서 주로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자는 부채를 산다. 세 번째, 부자는 들어올 돈은 작게 계산하고 나갈 돈은 크게 계산한다. 그래서 항상 여윳돈을 생기게 만들어 둔다. 여러분 모두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 3가지 부자의 셈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제를 튼튼하게 살찌우는 그런 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